네, 앞서 보셨듯 국내에서 16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확진 환자의 상태가 호전돼 퇴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 오늘도 전문의와 함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서부지부 최윤우 내과 전문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다행스러운 소식도 좀 들렸습니다. 국내 두 번째 확진자가 상당히 좀 호전되어서 퇴원을 앞두고 있고 이르면 이번 주에 퇴원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감염될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치료를 하면은 누구나 나을 수 있는 병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크게 이제 경증과 중증으로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경증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독감처럼 대증 치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인 경우에는 중증 폐렴이라든지 장기 부전이라든지 이런 치료에 맞춰서 예. 항바이러스제 투약이라든지 그 면역 글로불린,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중증 폐렴에 준해서 이제 치료하는 그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치료를 받으면은 누구나 나을 수 있는 병인가요? 일단은 이제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예. 완치가 돼서 이제 국내 환자들처럼 이렇게 퇴원 기준이 돼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으시겠고요.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그래도 임상 양상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예. 조금 더 그 투약을 하면서 경과를 좀 지켜보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할 경우에는 어떤 좀 퇴원 절차를 거치게 되고 퇴원을 한 확진자가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환자의 임상 증상에 따라서 임상 증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는데요. 예. 열이 안 난다거나 기침, 호흡기 증상이 개선이 된다거나 이러면은 예. 일단은 그 퇴원 기준이 일단은 잡히고요. 그다음에 네. 그 항바이러스 키트에서 또 음성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퇴원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증인 경우에는 이제 폐렴 소견이나 이런 예. 것들이 호전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퇴원 기준은 이제 병원 내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절차를 밟을 수가 있겠습니다. 재발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균의 완치가 됐다고 하면 면역이 획득된 거기 때문에 그 완치가 그 균에 대해서는 완치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재발 가능성은 그 균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겠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자기 스스로 돌연변이 혹은 변종 바이러스가 자주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추후에 그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재감염처럼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바이러스가 만약 유행을 할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 유행될 때는 네네. 거기에 감염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을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사실 그 독감 증상과 신종 예. 코로나 그 증상과는 상당히 이제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 기준도 열이 난다거나 혹은 호흡기 증세, 두통, 근육통 이런 증상들이 둘 다 수반이 되기 때문에 네. 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39도 이상의 고열이 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근육통이라든지 두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는 37.5도 정도의 약간의 미열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 이런 것들이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예. 그런 거 정도로 이제 판단은 해볼 수 있지만 그게 100%는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쉽게 구별할 수가 좀 없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예, 반드시 선별 진료소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예. 중국 그 여행을 했는지 유병 지역을 여행했는지 이런 여부도 본인이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네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손을 자주 씻고 30초 이상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제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일각에서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좀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만약 맞다면은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은 그 면역력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의사마다 학자마다 조금 이제 다른 견해가 있지만은 예. 일반적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라고 여겨지는 이제 박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몸에 그 인터페론이 분비가 되면서 면역이 항상 스위치 온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박쥐에게는 절대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합병증 같은 거는 생기지를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인간에게도 어떤 면역력이 항상 활성화돼 있고 이러면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그 몸에 이제 체온을 높이는 그런 방법 혹은 그런 방법 중에는 이제 운동을 한다거나 이제 양질의 이제 음식을 섭취를 한다거나 예.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신다거나 하는 그런 몸의 어떤 체온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면역을 네네.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스위치 온도에 있다는 거는 면역력이 그만큼 높다라는 뜻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박쥐 얘기를 드리면 네네. 그 박쥐 같은 경우는 그 감염균에 늘 있건 없건 간에 인터페론이 늘 분비가 됩니다. 체내에 늘 분비가 되고요. 네. 인간이라든지 다른 포유류 같은 경우는 균이 들어와야 이제 비로소 이제 면역계가 작동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박쥐하고 인간하고는 아예 차이점은 이제 스위치 온이 늘 돼 있느냐, 꺼졌다 켜졌다 그런 거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끝으로 이제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 바이러스와는 좀 다른 바이러스와는 좀 다르게 이 물체 표면에서 오래 생존할 수 없다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은 만약 바이러스가 어떤 물체에 묻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말 감염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비말을 타고 이제 체외 밖으로 나와서 물건에 묻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염성이 있겠죠. 하지만은 네. 이것이 이제 그 보통 3시간이나 이제 24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점점 이제 그 바이러스도 점점 이제 소멸 상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증식이 되고 증폭이 되는 그런 거고요. 밖에 나오면은 이론적으로는 소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확진자가 방문을 했던 곳을 방역을 한다면 24시간 이후에는 방문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방문을 해도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서부지부 최윤호 내과 전문의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